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세계의 중심은 늘 서쪽으로 흘러왔습니다.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산업혁명의 불꽃, 그리고 자본이 지배하는 차가운 물질 문명의 전성기까지. 그러나 2026년 현재 기묘한 현상이 관측되기 시작합니다. 그 거대한 흐름이 멈추고 거꾸로 흐르기 시작하는 변곡점 말이죠. 동양의 고대 예언서들이 입을 모아 지목했던 시기, 바로 간방의 부활입니다. 주역에서 간방은 동북쪽, 즉 한반도를 의미하며 이는 모든 것이 끝나는 곳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잉태되는 장소를 뜻합니다. 간계는 멈춤이면서 동시에 준비입니다. 산처럼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며 내면에서는 다음 시대를 위한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상징이죠. 수천 년간 주역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간방이 활성화되는 시기를 인류 문명의 대전환점으로 해석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지금 2026년입니다. 전 세계가 환경위기와 정신적 공허함, 그리고 기술의 폭주 앞에 길을 잃었을 때 낡은 예언서들은 왜 이 작은 땅을 인류의 전환점으로 지목했을까요? 그 비밀스러운 청사진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시대가 가고 마음의 시대가 올 때 왜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간방이라는 우주적 배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은밀히 전해져 내려온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 문헌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민초들의 절망 속에서 탄생한 희망의 기록이었습니다. 정감록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세상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지고 기존의 질서가 무너질 때 십승지라 불리는 10곳의 성스러운 땅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말이죠. 그 십승지 중 상당수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연일까요? 정감록이 말하는 십승지는 풍기, 봉화, 영월, 안동, 예천, 공주, 부안, 운봉, 무주, 가야산 일대를 가리킵니다. 이 지역들은 단순히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물리적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곳들이 지닌 특별한 직위, 즉 땅의 에너지가 혼란한 시대를 견뎌낼 정신적 힘을 제공한다고 해석합니다. 기묘하게도 현대 지질학자들이 발표한 한반도의 지각 안정도 지도와 정감록의 십승지가 거의 일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예언자들은 어떻게 지진과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을까요? 격암유록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16세기 남사고 선생이 남긴 이 예언서는 한반도의 운명을 예순갑자 주기에 따라 정밀하게 서술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용사년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용사지란 시 천지개벽시라는 문구는 용과 뱀의 해가 만나는 시기에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대변역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였고 2025년은 을사년 뱀의 해입니다. 그리고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로 이 세 해가 연속되는 시기를 격암유록은 대격변의 시작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궁궁을이라는 암호입니다. 활 궁자 2개와 새 을자 2개로 이루어진 이 기호는 오랫동안 학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활처럼 휘어진 반도의 형상과 새처럼 날아오를 운명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 더욱 심오합니다. 궁궁오르를 파자하면 동방의 나라, 즉 한국을 의미하는 숨겨진 문자라는 주장입니다. 격암유록은 이 궁궁오르의 땅에서 구세주적 존재가 나타나 세상을 바로잡는다고 예언합니다. 한국 근대 불교의 거성탄어 스님의 예언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1983년 입적하기 전 스님이 남긴 말씀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탄어 스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 초중반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며 이는 무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합일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스님은 또한 통일 이후 한국이 세계의 정신적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 예견하셨습니다. 서양 문명이 만든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를 치유할 동양 정신 문명의 핵심이 바로 한반도에서 꽃피운다는 것입니다. 탄어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시간적 특정입니다. 스님은 2012년부터 2030년 사이를 대전환의 시기로 지목하셨습니다. 2026년은 정확히 그 중심점에 위치합니다. 기묘하게도 이 시기는 현대 지정학자들이 분석하는 북한 체제의 임계점,
그리고 글로벌 패권 재편의 결정적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도의 고대 경전 비슈누 푸라나 역시 같은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경전은 칼리유가, 즉 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황금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을 서기 2025년 전후로 계산합니다. 비슈누 푸라나가 말하는 새 시대의 중심지는 동방의 작은 반도 국가입니다. 힌두 경전이 한반도를 직접 지목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5000년의 암흑이 끝나고 빛의 시대가 열릴 때 그 첫 번째 여명은 해가 뜨는 동쪽 끝, 즉 한반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통일이 단순히 영토의 결합이나 정치적 합의를 의미했다면 일부 연구자들은 2026년에 시작되는 한반도의 통합을 정신적 대변성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합니다. 정산 종사와 같은 선각자들은 오래전부터 한반도가 전 세계의 정신적 종주국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정산 종사는 이를 후천개벽이라 불렀습니다. 물질이 지배하던 선천시대가 끝나고 정신과 도덕이 세상을 이끄는 후천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천시대의 심장부가 바로 간방,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던 그들의 외침은 2026년 고도화된 AI와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인간의 본질을 위협하는 지금에 이르러서야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다가옵니다. 서구 문명이 이룩한 찬란한 물질적 성취가 오히려 인간을 부품화하고 소외시킬 때 한국인이 수천 년간 지켜온 홍익인간의 정신과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적 가치가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사로잡은 것은 단순히 화려한 퍼포먼스나 탄탄한 스토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개인의 성공보다 팀의 조화를, 경쟁보다 공존을, 폭수보다 용서를 강조하는 한국 고유의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따뜻함에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기묘하게도 고대의 기록이 가리키는 지점이 현대 사회학자들이 주목하는 K문화의 본질과 일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방이 세계의 정신적 종주국이 되는 과정입니다. 남과 북을 가로막았던 물리적 장벽 역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자가 2020년대 중반을 남북이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운명적 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2026년의 통일 시나리오는 총칼이 오가는 전쟁이나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닙니다. 총칼 없는 통일,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2026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도가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연결, 즉 초고속 네트워크와 문화적 동질성이 장벽을 투과하여 서로를 물들게 하는 소프트 통일의 과정입니다. 이미 북쪽 주민들의 휴대폰에는 남쪽의 드라마와 음악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그 어떤 선전보다 강력한 동질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6년, 메타버스와 초연결 네트워크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되면 물리적 장벽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북쪽의 청년이 가상 공간에서 남쪽의 친구를 만나고 같은 콘텐츠를 소비하며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기 시작할 때 휴전선이라는 선은 지도 위의 낡은 잉크 자국에 불과해집니다. 북쪽의 낡은 체제가 기술의 범람과 정보의 홍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부에서부터 녹아내릴 때 남쪽의 창의적 에너지가 그 빈자리를 채우며 자연스럽게 하나로 융합되는 궤적이 그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통일, 디지털 통일의 모습입니다. 예언서들은 이 과정을 비단 위에 꽃이 피는 형국이라 묘사했습니다. 피 흘리는 파괴가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합일의 과정이 이미 2026년 한반도의 타임라인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정감록은 이를 무혈통일이라 표현했고 격암유록은 음양합덕이라 불렀습니다. 수백 년 전 예언자들이 본 환상 속 통일은 전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가듬이었던 것입니다. 이 통합의 중심에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이곳이 십승지의 확장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십승지가 전쟁을 피할 수 있는 10곳의 은둔처였다면 일각에서는 2026년의 한반도를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기후 재앙, 그리고 사상의 혼란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정신적 방주로 보기도 합니다. 세계의 자본과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현상은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의 열풍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면 무너진 인간성이 회복되고
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이 공존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전 세계인의 가슴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한반도는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지구적 갈등을 중재하고 새로운 평화의 모델을 제시하는 운명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는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언서 격압유록에 등장하는 궁궁우르리라는 신비로운 기호 역시 2026년에 이르러 새로운 해석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숨기는 장소가 아니라 인류가 기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영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정신적 암호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깊은 샤머니즘과 영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간직한 기묘한 땅입니다. 이 극단적인 두 가치의 결합이 바로 2026년 인류가 직면한 기계 대 인간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쫓겨났던 본연의 인간성이 다시 돌아와 왕좌에 앉는 곳, 그곳이 바로 한반도라는 예언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간방의 부활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의 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잃어버렸던 마음의 중심, 정신의 고향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년 병오년의 기운은 말처럼 역동적이고 불처럼 뜨겁습니다. 이 에너지는 낡은 관습과 분단의 잔재를 태워버리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지도를 합치는 행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거대한 물류의 심장이자 정신의 허브로 거듭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때 한반도가 내뿜는 정신적 빛은 서양의 물질주의가 만든 어둠을 걷어낼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역사의 손은 수백 년 전부터 이 땅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영혼들을 길러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제강 점기와 전쟁, 그리고 비약적인 성장의 진통은 모두 2026년 정신적 중심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예언서들은 이를 연단이라 불렀습니다. 금을 재련하듯 한민족을 시련으로 단련시켜 가장 순수하고 강인한 정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예언의 지도가 완성되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하나의 숨결로 고동치기 시작할 때 전 세계는 경악과 찬사를 동시에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힘에 의한 억압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 그리고 공통의 가치를 향한 자발적인 합일이기 때문입니다. 총칼도 조약도 협상 테이블도 필요 없는 통일, 그것이 바로 2026년 한반도가 세계에 보여줄 기적입니다. 과거의 예언자들이 보았던 환상은 이제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6년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 태평천하를 여는 모습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분단이라는 거대한 매듭이 풀리는 순간 억눌려 있던 한반도의 구구는 폭발적으로 팽창하여 전 지구를 감싸 안을 것이라는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천명이 예정한 흐름이며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반도가 이루는 태평천하는 단순히 우리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라는 종 전체가 한 단계 진화하고 잃어버렸던 영혼의 고향을 되찾는 거대한 성소의 개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026년 붉은 용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고 간방의 태양이 떠오르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낙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된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한반도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언된 영광은 이미 우리 문턱에 와 있으며 그 빛은 세상을 공평하고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정감록과 격압유록, 타너스님과 비슈누 프라나가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26년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말이죠. 물질의 시대는 저물고 마음의 시대가 밝아옵니다. 간방의 산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장벽은 이미 녹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2026년 한반도에서 목격하게 될 이 장엄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과연 수천 년 전 예언자들이 본 환상과 지금 우리가 딛고 선 현실 사이의 경계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입니까?